안녕하세요. DK입니다. 지난 시간은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2차식보다 높은 차수나 문자가 많은 경우 공식대로 인수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식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다음 시간에 볼 고차식의 인수분해도 아닌 경우인 특수한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 다음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 마지막으로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시의 식은 앞에 항들이 곱해져 있지만 인수분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36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수분해하려면 앞에 항들의 곱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야 하네요.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이런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치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치환이란 식에서 특정의 항 또는 여러 항들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환을 하는 이유는 식을 간단히 만들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환에서 주의할 점은 치환된 문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치환한 문자를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하면 치환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형태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문자가 치환될수록 계산이 편하니 1차식의 개수가 같도록 괄호 2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즉, 상수의 덧셈이 같도록 묶어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차항의 개수까지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결과에서 치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차항과 1차항까지만 한 문자 라지 X로 치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괄호의 식 중 하나를 통째로 라지 X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양쪽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1차항까지만 치환한 경우입니다. 주어진 식은 화면처럼 간단하게 표현되고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전개된 식은 2차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죠. 치환된 문자는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니 아래와 같이 써주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앞의 괄호는 한 번 더 인수분해해 답을 얻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앞의 괄호를 통째로 라지 X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괄호는 라지 X-5로 변경되겠죠. 치환된 문자로 된 식을 전개하면 2차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고 치환된 문자를 원래식으로 변경합니다. 결과가 왼쪽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양쪽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이상의 내용을 풀이 방법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환된 문자는 원래대로 바꾸고 바꾼 후에도 인수분해가 되면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기차식의 경우입니다. 보기차식의 복은 겹칠 복자를 씁니다. 2차식들이 겹쳐 있다는 의미겠죠. 즉, 보기차식은 주어진 문자에 대해 짝수차 항과 상수항만 있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2가지 형태로 풉니다. 우선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경우이고 하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로 변형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2가지 경우 모두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쉽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보기차식임을 확인하고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라지 x에 대해 2차식이 되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환된 문자를 원래대로 바꿉니다. 아직 인수분해가 안 끝난 항이 보이네요. 이것까지 마저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문제가 보기차식임을 확인하고 x의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겠습니다. 역시 라지 x에 대한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보기차식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볼 것은 상수항 플러스 9입니다. x의 제곱과 상수항의 9를 이용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6x이거나 플러스 6x여야 합니다. 이때 원래 식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위의 식에는 플러스 8x를
아래식에는 마이너스 4x를 해줘야 원래 항 플러스 2x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에서 앞에 a제곱을 만든 것입니다. 뒤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라지 x가 이미 스몰 x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마이너스 부호의 제곱이 가능한지 보면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4의 경우만 가능하겠죠. 이제 치환된 문자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답이 됩니다. 보기차식의 풀이 방법을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풀 때는 개수를 잘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문제에 여러 문자가 나올 때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문자를 무엇으로 정할까요? 만약 여러 문자 중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에 대해 정리한 후 인수분해합니다. 차수가 낮을수록 계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같다면 아무 것이나 하나를 정해 그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적고 풀면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문자에 대해서만 내림차순이니 나머지 문자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예를 보겠습니다. 예제는 문자가 3개가 나왔고 모든 문자에 대해 2차식이네요. 그러면 아무 문자에 대해 정리해도 됩니다. 우리는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전개하고 각 항을 확인해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모든 항에 y-g가 있는 것이 보이나요?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 부분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y-g로 묶어보겠습니다. 이제 중괄호 안의 항들의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화면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x, y, g, x의 순서로 쓰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자가 있을 때 이러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윤한의 순이라 합니다. 참고로 윤한의 순이란 문자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서 적어준다는 의미입니다. x 다음에는 y, 그 다음은 g를 쓰고 그 다음은 다시 x로 돌아와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a, b, c를 이용해 쓸 때도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써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오늘 본 내용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 역시 인수분해 공식이 아닌 경우로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